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우팅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금 환경의 윤곽 플랜지와 로프팅 플랜지, 그리고 해밍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환경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배웠던 탭, 그 다음 오늘 배울 윤곽 플랜지와 로프팅 플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곽 플랜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플랜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기능들과 동일하게 평면을 선택하면 되고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은 패곡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윤곽을 가진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고요. 자, 간단하게 완전 구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음을 통해서 길이 값도 제어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윤곽 플랜지에 대한 스케치를 구성을 해봤고요.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방향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두께를 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두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윗방향으로 해서 1T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치 모양을 쭉 따라서 마치 돌출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옵션은 대칭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칭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윤곽 플랜지를 줄 수가 있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윤곽 플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탭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윤곽 플랜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놓은 이러한 탭이 있고요. 가로 세로 길이는 100입니다. 이 상태에서 윤곽 플랜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처음에 평면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스케치로부터 선택이나 아니면 곡선의 수직인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그린 스케치가 있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쓸 거기 때문에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해서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모서리는 여기고요. 자, 0 지점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완전 구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여기에 선에 각각 너비 값을 줄 때에 이쪽에 만약에 두께를 주게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두께가 1T라고 했을 때 최소한 2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제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끝까지를 하게 되면 모서리 끝까지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체인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모서리를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곡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로프팅 플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팅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파티의 로프팅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150mm에다가 각도 60을 주고 높이는 60을 주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그리실 분들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초에 그린 스케치에서 300mm만큼 떨어뜨린 자리에 50이라는 옵셋 값을 줘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로프팅 플랜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로프팅 플랜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스케치가 패곡선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프로파일 형태의 스케치를 그린 거고요. 자, 로프팅 플랜지를 선택을 해서 파트 환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두께를 줄 방향을 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인지 저는 안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프팅 플랜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이제 해밍인데요. 해밍 같은 경우에는 판금 같은 경우에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 손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밑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접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해밍을 해보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 있는 옵션은 기존의 플랜지와 흡사한 옵션이에요. 내가 정해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절곡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그 여기 절곡하는 두께만큼 밖으로 빼겠느냐, 그 다음 절곡하는 라운드까지 빼겠느냐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길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내부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내부 재료로 해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햄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옆에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번이 있어서 요 미리 보기에 맞춰서 저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많다고 하더라도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미리 보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닫힌 루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닫힌 루프로 해서 굽힌 반경은 1.5, 그냥 여기 플랜지 길이 5mm로 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곡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립계수를 별도로 줄 수가 있고요. 자, 확인을 누른 뒤에 제가 모서리를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지게 돼요. 제가 바깥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해밍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안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해밍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해밍을 한번 해봤고요. 옵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정의 편집을 들어가서 옵션, 이번에는 그냥 닫힘으로 해서 이렇게 5mm 정도 해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밍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곽 플랜지와 로프팅 플랜지, 그리고 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